이 애니메이션의 이야기는 링이라는 게임 개발자로 시작됩니다. 그는 격투 게임을 전문으로 합니다. 그는 항상 빛과 어둠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게임을 만들었고 그 둘을 구분하는 진정한 영웅 라이스가 등장합니다. 라이스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진정한 영웅이며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링은 게임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자신의 매니저에게 선보였습니다. 고객들에게 말이죠. 하지만 매니저는 링에게 게임을 중단하라고 말하며 누가 이 게임을 살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링은 영웅 라이스가 구매자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지만 매니저는 그렇지 않다고 영웅들은 많지만 진정한 영웅은 라이스 하나뿐이며 그를 더 유명하게 만들고 부각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링은 그들은 유행을 따라야 한다고 배웠고 최고의 영웅을 위한 경쟁이 올해 다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 말은 누구든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의 영웅 X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니저는 링의 말에 매우 화가 나서 링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했다. 고귀한 품성이나 능력이 전혀 없다며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며 잠재력도 부족하다고 인생에서 성공하는 길은 노력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링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링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그 후 매니저는 트라이맨이라는 회사에 다니는 지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트라이맨이라는 회사의 지씨로부터 매니저는 전화에 응답했지만 지씨가 라이스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받았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 라이스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매니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말했지만 통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링은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제안서를 고객사 MC들에게 보냈다고 매니저에게 말했다. 매니저의 지시대로 보냈다고 말했다. 매니저는 화가 나서 링을 해고했다. 링은 회사 옥상으로 가서 자신이 이것을 예상했다고 생각하며 이 세상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웅이 될 기회를 주지만 평범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쉽지 않아요. 갑자기 라이스의 여자친구인 문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링은 그녀의 비밀 팬이었지만 문이 자신에게 말하는 줄 알고 희망을 잃지 말고 꿈을 이룰 기회는 많으니 자신감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꿈을 이루고 전혀 자신감을 잃지 말라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지난달에 그녀가 제작한 광고 영상이었습니다. 그 달에 그러자 그의 뒤에 라이스의 또 다른 트리맨 광고 영상이 나타나 링을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광고 속 라이스를 보며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늙어서 다른 사람에게 대체될 거라고 말이죠. 갑자기 진짜 라이스가 그의 앞에 나타나 다가오며 그의 유명한 동작을 선보인 후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링을 놀라게 했습니다. 나중에 지가 경호원들과 함께 와서 링에게 라이스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링은 그가 여기서 뛰어내렸다고 말했고 그들이 그가 여기서 뛰어내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건물 옥상에서 링은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말했지만 지는 경비원들에게 링을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장면은 링이 납치된 버려진 장소로 바뀝니다. 깨어났을 때 지가 다가와서 무언가를 묻고는 경비원들에게 링을 들어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히어로 링 광고 제안을 보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는 그의 신분에는 관심 없다며 자신이 본 것과 들은 모든 것을 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링은 라이스가 아무 말 없이 지나가다가 바로 뛰어내렸고 그의 유명한 손짓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지는 상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씨가 전화해서 상황이 잘 해결되었다고 말했지만 링은 라이스가 죽었다고 소리쳤고 경비원들은 그가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링은 경비원들에게서 도망치려 했지만 지가 페인트통을 던져 그를 쓰러뜨렸고 경비원들은 다시 그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는 링에게 다가가 라이스가 죽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살아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내야 했다. 그녀는 그가 라이스를 많이 닮았다고 말했고 그들은 라이스의 개인차로 이동했다. 그리고 링을 라이스와 똑같이 변신시켰다. 지는 대중 앞에서 라이스처럼 정확하게 행동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고 라이스의 말투를 따라하고 자신감을 더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일주일 후 그녀는 건물 꼭대기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링이라고 말했는데 매니저가 직장에서 그에게 압력을 가했고 그로 인해 자살하게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링은 충격을 받고 말도 안 된다며 자신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뉴스 기사들은 링이 죽었든 살았든 상관없고 라이스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기다리는 군중을 보여주었다. 링은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고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들은 그를 군중과 팬들 사이로 데려가 훈련 장소로 이동시켰다. 그래서 그는 라이스처럼 완전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지는 그에게 사람들이 그를 라이스라고 부를 때 그는 정말 라이스이며 자신감도 더 높아질 거라고 말했어요. 그의 자존감도 함께 높아질 거라고요. 그 자신감 때문에 신체적인 변화도 생길 거고 그 후에야 그는 진짜 라이스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 후 그는 다시 자신의 차로 이동했고
자신의 눈 색깔이 나이스의 눈 색깔로 변한 것을 보고 놀랐어요. 눈 색깔이 나이스의 눈 색깔로 바뀐 걸 보고 놀랐어요. 하지만 진은 아직 자축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신감을 쌓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너뜨리는 건 순식간이라고 말이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는 아직 여자친구를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팬들 사이에 있던 문으로 화면을 전환했어요. 한 기자가 문에게 이전 기간 동안 나이스를 만났는지 물었어요. 문은 일주일 동안 그를 보지 못했고 오랜만에 처음 만나는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처음 만나는 거라고 했어요. 그때 나이스의 차가 왔고 링은 주저했어요. 진짜 나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문이 그를 알아볼지도 몰라서요. 진짜 나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이 알아볼까 봐요. 하지만 진은 나이스에게 문이 나이스의 여자친구이고 자신이 이제 나이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경호원 중 한 명이 링에게 흥분했는지 긴장했는지 물었어요. 링은 자신은 문을 팬으로서 좋아하지 나이스처럼 사랑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어요. 진은 링에게 남자답게 행동하라고 말하며 그를 차에서 밀어냈어요. 차에서 내린 그는 나이스의 제스처를 따라하며 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는 오랜만이라고 말했어요. 문도 링의 손을 잡았어요. 그 후 그들은 스튜디오에 들어갔고 진행자가 생방송을 시작했어요. 진행자는 자신을 문희르라고 소개하며 원래 진행자를 대신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원래 진행자를 대신해서요. 진은 원래 진행자가 왜 교체되었는지 물었어요. 경호원 중 한 명이 문희르가 원래 진행자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폭로되어 스스로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어요. 진은 왜 자신에게 이 사실을 더 일찍 말해주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링은 대본이 지가 자신에게 말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폭로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인지 문희르가 정말 자신이 나이스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는지. 문희르는 문과링을 환영하며 이 에피소드의 제목이 진실된 사랑의 레시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모든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 뒤에 숨겨져 있으며 외부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진은 그들에게 제작진에게 연락하여 방송 중단을 요청하라고 말했습니다. 문희르는 이제 여러분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링에게 문이 제작한 광고 개수와 총 방영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시간이었어요. 문은 자신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진은 문희르가 하는 질문의 종류에 대해 매우 화가 났습니다. 문희르는 링에게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 잊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링은 총 광고 개수가 134개이고 총 방영 시간은 285분 48초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진은 크게 놀랐습니다. 285분 48초의 상영 시간은 진을 크게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문희르는 링이 자신의 질문에 그렇게 쉽게 답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문이 링에게 정말 다 기억나냐고 물었다. 링은 기억난다고 대답하며 문을 위해 광고를 제작해서 회사 상사에게 발표했던 때를 떠올렸다. 하지만 상사는 링이 나이스와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나무랐다. 그런데 문희르가 거짓말 탐지기를 꺼내들고 서로 진실 혹은 거짓 게임을 하자고 말했다. 문희르는 거짓말 탐지기를 꺼내들고 서로 진실 혹은 거짓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 서로 진실 혹은 거짓 게임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관계를 유지하는데 정직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고는 링에게 문이 정말 여자친구냐고 물었다. 문희르는 속으로 링이 자신들을 속이고 있으며 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얘라고 대답하면 그의 거짓말을 폭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링을 속이고 있으며 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얘라고 대답하면 그의 거짓말을 폭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링은 속으로 문희르가 자신의 비밀을 알아챘고 그럴 의도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얘라고 대답하면 그의 거짓말이 들통날 것이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질문을 받을 것이다. 어느 경우든 그의 진짜 정체가 드러날 겁니다. 문희르는 링에게 답이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링은 문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말했고 그 말에 문희르의 얼굴에 기쁨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링은 그녀가 자신의 존경하는 롤모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광고를 제작했던 때를 떠올렸고 그녀가 자신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 덕분에 그는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답은 방청객들에게 상당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문희르는 컵을 깨뜨리며 문과 링에게 너무 기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통과해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그 후 그들의 매니저 링이 새로운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문희르는 자신이 예전에는 사업가였지만 이제는 당신들 때문에 갇힌 짐승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좋아요. 문희르는 그의 사업가 이미지는 전적으로 그의 팀의 광고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를 파산으로 몰아넣었고 성실한 청년의 자살을 초래했습니다. 링이라고 합니다. 매니저가 링에게 물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언제 줄 거요? 이에 지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계약을 끝냈어요. 매니저는 네가 계속되는 수정 요청 때문에 평생 동안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지키지 않았다고 말이죠. 문희르는 나이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너와 내 부하들은 명예와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어. 일당들을 말이야. 그러자 매니저는 문희르를 밀쳐내려고 주먹을 휘두르며 링을 공격했습니다. 나이스인 줄 알고서 말이죠. 링에게 주먹을 날렸지만 링은 그 공격을 피하면서 동시에 문을 구했습니다. 동시에 말이죠. 그러자 매니저는 링에게 여러 차례 공격을 가했지만 링은 모두 피하고 반격하여 매니저를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반격으로 매니저를 밀쳐냈습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지에게 링이 나이스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하자 지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사장은 링에게 말했다. 인건비를 줄이고 임금도 낮췄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하지만 제 직업이고 제 전부이기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을 수는 없어요. 그게 제 전부예요. 그는 링을 급습했지만 링은 반격하여 그를 쓰러뜨렸다. 링은 말했다. 진정하세요. 사장은 대답했다. 내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당신은 몰라요. 프로젝트 거절, 돈을 안 내는 클라이언트, 일하기를 거부하는 직원들. 그는 모든 직원들을 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직원들의 공포에서 새로운 힘을 얻었다. 이전에는 결코 가져본 적 없는 힘 말이죠. 그 후 그의 앞에 빛이 나타났고 그 빛은 그가 휘두르는 파괴적인 공포를 제어했다. 그러자 그는 그 공포를 봉투 형태로 만들어 스튜디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졌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하지만 문은 그 봉투들을 피했고 링은 그녀를 구하며 말했다. 그의 힘이 더 커지기 전에 그를 없애야 해요. 링은 매니저를 공격하며 주먹을 날렸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링은 더 강한 공격을 시도했지만 역시나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그때 매니저가 링에게 주먹을 날렸고 링은 모두 피했다. 공중에서 피하며 이동하던 중 매니저는 링에게 불꽃 공격을 날렸고 그것은 링에게 적중했다. 링은 속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저자를 이길 수 있을까? 그때 매니저가 자신을 모욕했던 말이 떠올랐다. 강한 남자의 자질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며 평범한 힘없는 노동자로 남을 것이라고 비웃었던 말이. 그리고 자신을 격려했던 문의 말도 떠올랐고 그는 공포에서 벗어났다. 두려움을 매니저가 다시 공격하려는 순간 링은 준비하고 있었고 주먹을 막았다. 그의 주먹을. 그리고는 매니저를 공격하여 강력한 일격을 가했고 매니저는 완전히 쓰러졌다. 쓰러뜨렸다. 그 후 매니저는 정의위 심판을 받아 체포되었다. 차 안에서 지와 링으로 화면이 바뀌었다. 지가 링에게 말했다. 이 사건 이후로 내 인기가 오를 줄은 몰랐어. 링이 대답했다. 그냥 따라하는 거니까 괜찮겠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 순간 네가 한 말이 다 사실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이제 괜찮아. 지가 링에게 말했다. 이제 너를 영웅의 탑으로 보낼 수 있겠어. 그들은 조카의 집으로 갔고 지는 링에게 탑은 내 계급과 힘에 따라 높아진다고 말했다. 링이 지에게 물었다. 왜 조카는 자살했어요? 지는 대답했다. 그건 그의 선택이었고 언젠가 너도 같은 선택을 할 거야. 라고. 그러자 링은 조카의 집으로 가서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옆에 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녀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녀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파괴의 왕, 그의 숙적. 니스는 뉴스를 보고 격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문은 삶을 사랑하고 많이 여행하며 세상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여자였고 그 덕분에 그녀의 팔로워 수는 늘어났습니다. 문은 순간이동 능력도 얻어 유명한 히로인이 되었습니다. 문이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니스가 그녀를 구해주었고 그 이후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완벽한 커플이 되었습니다. 이후 니스가 잠에서 깨어난 그의 집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그는 문의 죽음을 꿈꿨던 것입니다. 깨어난 그는 문의 방으로 가서 나쁜 꿈이었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는 운동하는 문을 보고 인사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아침 식사를 하러 갔고 문은 그만 척하지 마. 당신은 니스가 아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링에게 니스는 어디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링에게 니스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링은 그가 죽었다고 말했고 그것은 문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지에게 전화해서 물었어요. 왜 그가 죽었다는 걸 나한테 말 안 했어요. 그녀는 대체자를 찾아서 자신을 고문할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지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계속할 수 없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그 후에 지가 그들에게 와서 문에게 말했어요. 너무 횡설수설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녀에게 말했죠. 조카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많은 회사들에게 브랜드이자 독특한 아이콘이라고 말이죠. 그들은 비용이 얼마가 되든 조카를 영원히 존재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문은 지에게 대답했어요. 그럼 저는요. 3년 동안 그의 여자친구 역할을 하는 것에 지쳤어요. 지는 팬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그들이 원하는 건 그들이 부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문은 물었어요. 왜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지는 모두 연기이고 연인 역할을 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들 둘 다 특별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것을 상기시켰어요. 링은 계약 조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화가 난 문은 그걸 원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링은 대답했다. 하지만 문이 계약을 취소하면 내 비밀이 발각될지도 몰라. 그러자 진은 자신은 떠나겠다며 그들이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심지어 그들이 서로 결혼하기로 동의할 때까지 모든 층을 잠갔다. 그녀는 진을 따라잡으려 했지만 할 수 없었다. 링은 문에게 다가가 물었다. 정말 순간이동을 할 수 있어요. 여전히 화가 난 문은 그것이 신경 쓰여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에게 그 후 그녀는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 조카와 함께 가지고 있던 모든 조각상을 부쉈다. 나중에 그녀는 식사를 준비하고 싸웠다. 그녀는 모든 것을 그들로부터 숨겨두었고 음식 주문도 중단했다고 말했다. 명령입니다. 링은 문에게 다가가 물었다. 트리맨과 언제 계약했어요? 그가 말 안 하겠다고 했고 그가 들고 있던 접시에서 음식을 하나 집어서 신경 쓰이냐고 물었다. 링은 전혀 아니라고 대답했다. 문은 조카의 동상에 음식을 던지며 그에게 너도 신경 쓰이니? 라고 물었다. 그녀는 그 동상이 싫다고 말하며 그에게 자기처럼 동상에 음식을 던지라고 했다. 링은 잠시 주저했지만 그렇게 했고 음식을 던졌다. 그 후 그는 손을 씻었다. 문은 링에게 다가가 너는 행동하는 방식이 그와 전혀 닮지 않았다고 말했다. 링은 최근에 강박장애가 더 심해졌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 후 문은 링에게 음식을 던지며 너는 그냥 너 자신일 뿐 다른 누군가를 연기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했다. 링은 그럼 내 행동을 받아들이라고 대답하며 그녀에게도 음식을 던졌다. 그들은 함께 놀고 장난치기 시작했다. 나중에 잠자리에 들 무렵 문은 링에게 왜 내게 말하지 않았어? 라고 물었다. 이름이 뭐예요? 링은 그녀가 순간이동 능력에 대해 말해줄 때까지 자신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순간이동 능력에 대해서요. 문은 순간이동으로 그에게 다가가 니스와 항상 함께 있기를 바라는 팬들을 위해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덧붙여진 존재로만 있는 것에 지쳐 링에게 니스를 전해 사랑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덧붙여진 존재로만 있는 것에 지쳐 링에게 니스를 전해 사랑했냐고 물었습니다. 전에요. 그녀는 여행에 대한 블로그를 쓴 날 트레몬과 계약했다고 말했고 그것은 그저 일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그는 링이라고 말했고 문은 그의 앞에서 사라지면서 당신의 이름은 내가 들어본 어떤 이름보다 낫다고 대답했습니다. 들어본 어떤 이름보다 낫다고 말하고 그의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 그들의 연결, 게임, 인터넷이 끊겼고 그것은 니스를 화나게 했습니다. 문은 니스의 동상에 다가가 로프를 던졌고 거의 자신을 질식시킬 뻔했습니다. 하지만 링이 그녀에게 다가가 그러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이미 여러 번 시도했고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면서요. 한 번 이상 시도했는데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문은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혼자 앉았어요. 나중에 링은 로프를 이용해 그녀를 위한 재밌는 장난감을 만들었어요. 그가 베개를 가지러 갔을 때 문은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그녀에게 물었어요. 이제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라고요. 그녀는 그에게 네가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니 몰랐어. 라고 말했어요. 그는 자신이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으며 그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하지만 누가 당신의 일을 거절했는데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지라고 확실히 말하며 그녀의 모든 홍보 영상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어요. 라고요. 문은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에서 모든 질문에 답했던 거군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에게 고맙다고 했고 그는 아니에요. 제게 다시 설렘을 느끼게 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했어요. 그 후에 지가 링에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녀는 그들에게 저기 조카를 공격해서 망치는 결혼식을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 이렇게 되면 문과의 결혼은 어려워지고 슬픈 비극으로 끝날 거야. 비극 말이야. 지는 평범한 결혼보다 더 흥미진진해 보일 수 있다고 말했어. 문은 그럼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냐고 물었어. 링은 그녀를 결혼에서 빼내주긴 했지만 자유롭게 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어. 지는 죽으면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덧붙이며 링 말이 맞아. 그리고 부족함이 완벽 그 자체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 더 어울릴 수도 있어. 결혼이 망쳐지고 문이 죽으면 조카와 그의 팬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소식이 될 거야. 팬들에게. 그녀는 그에게 문이 그를 떠날 수 있다고 말했어. 링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했어. 우리는 조카의 숙적. 파괴의 왕이 온 결혼식으로 장면을 옮겼어. 그는 와서 내 물건을 가져가기 전에는 이 결혼은 없을 거라고 말했어. 링은 내 물건이 뭐냐고 물었어. 그는 착한 애라고 말하며 그를 공격했지만 그는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서로 공격을 시작했지만 순간이동으로 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파괴의 왕에게 조카를 매우 질투하는 걸 알지만 그를 죽이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파괴의 왕은 링에게 이 여자애 정말 귀찮네라고 말하며 여기서 떨어진 곳에서 이야기를 계속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링을 먼 곳으로 데려갔지만 문이 그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파괴의 왕은 문과 링에게 여러 차례 공격을 가했지만
그들은 모든 공격을 피했습니다. 모든 공격을 피했습니다. 우리는 지로 바뀌었고 지는 대본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파괴의 왕에게 대본대로 진행하라고 재촉하며 회사가 조카의 숙적 역할을 위해 그에게 많은 돈을 지불했고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는 그와 함께 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파괴의 왕이 링을 데려가려는 장면으로 바뀌는데 문이 갑자기 나타나 그를 공격하여 링으로부터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지다 달이 그에게 일을 마치고 나서 자기에게 말하라고 했다. 파괴의 왕이 그녀에게 다른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검의 힘을 사용하여 큰 바위들이 땅에서 솟아오르게 했다. 땅에서 그는 링에게 너는 조카가 아니라고 말하고 조카는 어디 있냐고 물었다. 달이 다시 나타나 파괴의 왕을 공격했다. 그녀는 일격을 가했지만 그는 그것을 막고 달을 바닥에 내던졌다. 달은 그가 자신의 역할을 잘 연기한다고 말했다. 파괴의 왕은 달을 거의 죽일 뻔했지만 링이 그를 멈추라고 말했다. 파괴의 왕은 그가 조카의 행방을 말하지 않으면 그녀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달은 그에게 지금 당장 날 죽이라고 도전했다. 링은 그에게 조카가 죽었다고 말했다. 그 후 파괴의 왕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러자 달이 조카에게 다가갔지만 파괴의 왕은 격렬한 분노를 느꼈고 문과 링을 여러 차례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링은 문을 엎고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링이 내가 죽여야 할 숙적이 여기 있다 라고 말한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쓰러뜨려야 했습니다. 지가 드론을 통해 그에게 그의 능력으로는 그런 상대와 싸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힘으로는 링은 네가 불가능은 가능하다고 말했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링은 파괴의 왕을 공격하며 그의 공격을 피하고 방어했습니다. 그는 문을 엎고 안고 싸움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파괴의 왕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공격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문의 도움으로 링은 파괴의 왕에게 강력한 일격을 가했습니다. 파괴의 왕은 네가 니스가 아니라는 걸 알아. 난 그의 주먹을 알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파괴의 왕은 니스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맹세한 적이었고 그들이 매우 가까웠으며 영웅이 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반되는 대본을 받았고 그는 조카의 맹세한 적 역할을 맡아 그가 더 많은 자신감을 얻도록 도왔습니다. 그것이 그의 꿈이라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 때문에 오랫동안 그를 만날 기회가 없었고 조카는 그의 전화와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꿈이 오래전에 산산이 조각나 산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떨어졌습니다. 문은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싸우고 방어하는 데 매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그녀 역시 산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링은 그녀에게 날아가 그녀를 안고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바보야. 이 피는 가짜야. 하지만 모든 것에 감사해요. 내 못된 행동을 참아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낸 날들은 지난 몇 년보다 더 좋았어요. 그녀는 그에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를 떠나는 것이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링은 그를 떠나 함께 일하지 않게 되어 많이 울었다. 다시는 우리는 지에게로 갔고 그녀는 직원들에게 문의 죽음 소식을 모든 플랫폼에 발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금 당장. 그녀는 말했다. 연기는 정말 뛰어나다고. 나는 그에게서 이런 걸 기대하지 못했어. 그리고 그녀는 울었다. 그 후에 우리는 조카의 집으로 갔다. 링은 화면으로 문의 장례식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문은 실제로 그의 옆에 있었고 가방을 챙기며 그에게 함께 선택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를 떠날 준비를 하면서 링은 그녀에게 자신이 그녀를 위한 놀라움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문은 총을 사용했고 그녀에게 섬이 나타났다. 링은 그녀가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문은 말했다. 드디어 조카의 정부에서 해방되었어. 링은 그녀에게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내가 뭘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뭘 원하지 않는지는 알아요. 그녀는 그에게 물었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찾았나요?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뉴스에서는 니스가 챔피언 순위 10위권 진입을 공식적으로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챔피언 순위에서 문은 그에게 좋아요. 행운을 빌어요. 라고 말하며 작별 인사를 했다. 링은 그녀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다. 우리는 링과의 인터뷰 영상을 검토하고 있던 진행자 무니르에게로 넘어갔다. 링. 그는 니스가 CEO를 보자 심장박동이 변했다고 말했다. 그 전에 그를 알고 있었나? 그러고는 링의 사진을 니스의 사진 위에 올려놓고 말했다. 그 후 무니르는 사람들의 신뢰는 정말 싸구려라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가 물고기 수족관에 다가가자
문어가 수족관 안에서 문희르에게 말을 걸었다. 수족관 안에서 문희르가 가까이 다가가자 문어는 수조 유리를 깨고 작은 기계들로 변신했다. 여러 개의 작은 기계들로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두려움. 문희르는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스포트라이트 조작자들이냐? 그들은 대답했다. 내 생각은 어때?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힘을 경험해보고 싶나? 배신의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을 거야. 그리고 아무에게서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거야. 거짓말쟁이들은 너를 보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 것이고 그것이 너의 힘이 될 것이다. 문희르는 장치를 잡고 그에게 말했다. 너는 더 이상 문희르가 아니야. 이제 너는 강한 눈이다. 문희르는 자기 집에서 폭발물을 만들었고 그 후 우리는 니스의 집으로 갔다. 진은 니스에게 와서 그에게 물었다. 들리니? 링은 대답했다. 물론 들려. 진은 링에게 물었다. 무슨 소리가 들리니? 링이 말했어요. 우리는 그 강인한 남자의 적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요. 진은 링에게 물었어요. 그 여자가 보고 싶었으면 왜 그 여자한테 가지 않았어요? 진은 그에게 그가 자신의 목표를 선택했고 그것을 달성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의 모든 꿈이 헛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물었어요. 네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니? 링은 대답했어요. 저는 그 강인한 남자를 없애야 해요. 그 암컷 늑대는 그에게 아니라고 말했고 그 강인한 남자를 뛰어넘어 최고의 영웅 10인 중 한 명이 되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 암컷 늑대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작점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진은 링에게 아이를 돕고 죽음에서 구해준 소방관의 영상을 보여줬어요. 진은 링에게 이 사건이 엄청난 소동을 일으켰고 그 때문에 소방관의 자신감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고 말했어요. 장 선생님조차도 위대한 영광의 관리직을 사임하고 그에게 연락하여 그가 무적의 영웅이 되도록 도왔어요. 영웅이 된 후 그는 정기정령의 숙적 마법 그림자를 물리치며 톱10 영웅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어느 날 마법 그림자가 도심을 공격하여 많은 민간인들이 부상을 입었고 정기정령은 그를 추격하며 잡으려 했습니다. 마법 그림자가 도주하던 중 소방관과 충돌했고 그 결과 마법 그림자는 완전히 소멸되었지만 소방관은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톱10에 오른 후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바위를 옮기는 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협회는 그를 다이아몬드 조각상으로 만들어 영웅거리 입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그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그 조각상이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붉은 스카프를 선물했고 그것은 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링이 말했습니다. 지가 링에게 대답했다. 왜 늑대 여왕이 굳건한 남자에게 문제가 된 건지 이유가 있어. 그러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진은 링에게 말했다. 우리 정보에 따르면 여기가 늑대 여왕의 소굴이야. 링이 대답했다. 이제 이해했어. 그녀는 여길 통과할 수 없어. 구부리거나 기어서도. 진은 그에게 안쪽은 도시 전체 아래로 뻗어있는 거대한 미궁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여러 개의 입구 중 하나를 정확히 지목했고 다른 영웅들도 아마 정보를 받고 이동하기 시작했을 거야. 링이 말했다. 진은 그에게 늑대 여왕은 무모하고 파괴적이었기에 그래서 그녀가 숙적이 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가 그에게 물었다. 그는 말했다. 그녀는 늑대 여왕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심어놓고 그것이 나무처럼 자라 꽃을 피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고 굳건한 남자의 자랑스러운 이미지를 왜곡하는 동화를 짓는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홀로 모든 걸 해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악의 씨앗을 심으면서요. 마음의 지하굴에서 자신의 판타지 소설을 출판했고 그 동화 속 큰 늑대가 그녀의 화신이 되었죠. 그 동화. 굳건한 남자는 그녀가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그녀와 싸울 기회조차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목표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것이었거든요. 링은 암늑대의 굴로 가서 속으로 생각했죠. 굳건한 남자는 영웅협회를 대표하고 그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것은 협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체에. 그 후 링은 하수구로 들어가서 하수구 안에 갇힌 또 다른 영웅을 보았어요. 화면은 굳건한 남자에게로 바뀌었고 그는 아이들에게 세상이 국가 간의 평화를 사랑하며 균형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책임과 신뢰를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책임과 신뢰를. 그는 그 조각상이 모든 아이들을 대신하여 세상을 보호하고 항상 굳건히 서 있다고 말했어요. 굳건히. 아이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여행이 끝났다고 말씀하시고 굳건한 사람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굳건한 사람에게. 하지만 어린 소녀가 그에게 왜 동상이 빨간 스카프를 하고 있지 않냐고 묻자 굳건한 사람은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다른 영웅을 구한 후 링에게 돌아갑니다. 다른 영웅이 그에게 감사를 표했고
링은 그를 구하려다가 실수로 그의 바지를 벗겨버린 것을 사과했습니다. 다른 영웅이 링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앙캐를 위해 온 거야. 링은 물론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다른 영웅은 저는 무명의 영웅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으니 이제 저는 필요 없겠네요.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링을 속이려고 공격했지만 링은 피했고 그를 다시 공격하여 다시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진은 링에게 물었어요. 늑대 여왕의 은신처를 찾았어. 그는 대답했어요. 방금 도착했어. 그들은 함께 늑대 여왕의 은신처에 들어가 그녀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그를 놀라게 했어요. 링은 지에게 자신의 위치를 빨리 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는 늑대 여왕이 오랫동안 숨어있던 후에 많은 영웅들이 갑자기 정보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랫동안 숨어 있었거든요. 링은 폭탄을 발견했고 지가 그의 위치를 확인한 후 폭탄이 터져 도시에 큰 파괴를 일으켰어요. 이제는 굳건한 남자에게로 시점이 바뀌는데 그는 어린 소녀가 자신에게도 목도리를 주었다고 말했어요. 폭발이 그들에게까지 미쳐 그곳도 파괴했어요. 굳건한 남자는 아이들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했지만 아이들 중 한 명이 걸려 넘어졌고 동상이 거의 그녀 위로 떨어질 뻔했어요. 굳건한 남자는 그녀를 구출하고 동상이 떨어지는 것을 막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소녀에게 도망치라고 말했지만 그녀가 도망치려고 하자 늑대 여왕이 나타나서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는 강인한 남자에게 말했다. 마침내 만났군요.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강인한 남자는 그녀에게 말했다. 소녀를 놓아줘. 네가 파괴하고 싶은 건 나야. 그녀가 아니고 그 앙캐는 말했다. 영웅들을 영원히 상징하는 이 조각상을 파괴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무슨 뜻인지 알 거라고 생각해. 그녀는 다른 영웅들에게 도움을 기대하지 말라고 했다. 모두들 정말 바쁘거든. 그녀는 조각상을 버리라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소녀를 놓아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그에게 결정하라고 말했다. 내 자존심을 지키려면 너는 기꺼이 이 아이를 죽게 내버려둘 거야. 그러자 아이들은 강인한 남자에게 조각상을 놓으라고 했지만 갑자기 링이 지하에서 나타났고 모두가 조카를 위해 환호하기 시작했다. 강인한 남자는 링에게 아이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링은 아이를 죽이고 싶지 않고 조각상을 파괴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 여인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늑대 소녀는 당신이 목숨 걸고 구했던 어린 소녀이기 때문이죠. 불 속에서 당신에게 빨간 스카프를 건넨 바로 그 아이입니다. 이에 놀란 강인한 남자는 어린 소녀를 떠올리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고 물었습니다. 링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짊어진 짐을 그리고 당신의 이미지를 망치는 모든 이야기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후로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현실이 되었죠. 그녀는 가면을 벗고 말했습니다. 소방관을 돌려줘. 강인한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한때 어린 소녀를 구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자신감과 힘, 그리고 용기를 주었지. 그 후 강인한 남자가 조각상을 지탱하는 데 사용하던 도구들이 부러졌고 조각상은 그에게 거의 떨어질 뻔했습니다. 링과 늑대 소녀가 그를 돕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조각상은 그들 모두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링은 혼자서 동상을 들어 올렸고 사람들, 아이들, 어른들 모두 그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응원했습니다. 그때 진은 링을 위해 라이브 스트림을 시작했고 링은 혼자서 동상을 들어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혼자서 말이죠. 진은 기적이라고 말했고 링이 굳건한 남자의 명성을 뛰어넘었으며 이제 협회 톱 10에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링은 동상의 무게를 진정으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링은 굳건한 남자가 끝났다는 발표가 난 후 굳건한 남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굳건한 남자가 끝났다는 발표가 난 후에 말이죠. 그는 굳건한 남자를 만났고 굳건한 남자는 내일 떠날 거라서 내일 모레쯤 올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떠날 거니까 내일 모레쯤 올 줄 알았다고 말이야. 링은 당신을 쫓아내려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굳건한 남자는 웃으며 농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내 등급이 올랐다는 건 알지만 행동이 느려지고 있잖아. 링이 말했다. 당신이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불굴의 사나이는 대답했다.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링은 불굴의 사나이에게 물었다. 영웅으로서 은퇴 후 계획은 뭐예요? 불굴의 사나이는 말했다. 일단 반달 동안 푹 쉴 거예요. 링이 말했다. 그러니까 불굴의 사나이는 그냥 쉬고 싶다는 거네요. 불굴의 사나이는 대답했다. 모두가 저에게 항상 강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창피한 순간도 많았어요. 영웅으로 사는 대가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어리석었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어리석였어요. 링이 말했다. 저도 현실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강박증 때문에 완벽주의에 빠지고 그게 불안감을 더 키워요. 그게 제 불안감을 더 키우죠. 불굴의 사나이는 말했다. 우울한 이야기는 그만하죠. 삶이 변하면 역할도 바뀌는 거고 당신도 여기 오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링이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불굴의 사나이는 떠났다. 링은 강인한 남자에게 자신이 니스가 아니라고 고백했다. 강인한 남자는 그에게 말했다. 너는 그냥 내 자신일 뿐이야.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있습니다. 링은 문이 떠날 때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때 문을 납치한 무니르가 방송을 했다. 그는 말했다. 이제 니스가 10위 안에 들었으니 그에 대해 밝힐 것이 있다고. 그는 문이 죽지 않았고 니스에 대한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고 연출된 것이라고 모두에게 말했다. 링은 격분했다.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계획하고 연출한 일은 링을 격분시켰습니다. 무니르는 문을 인질로 잡았고 우리는 문에게 가려는 링으로 시점이 바뀐다. 하지만 제이를 위해 일하는 경비원들에게 막힌다. 한편 니스의 팬들은 그에게 가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것이 적들이 놓은 함정이라고 말한다. 제이에게 시점이 바뀐다. 그녀는 매니저와 통화하며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하고 문이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한다. 그녀는 무니르가 어떻게 자신을 찾았는지 몰랐고 조카의 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들을 지지할 거라고 그에게 알린다. 이제 무니르가 조카 팬들의 댓글을 보며 웃는 모습이 보이고 그는 이것이 정상이라고 말한다. 그 후 그는 조카가 1시간 안에 자신에게 오지 않으면 문을 죽이겠다고 메시지를 보낸다. 1시간 안에 다시 링으로 돌아온다. 그가 문을 구하러 가려고 문으로 다가가자 그는 쓰러져 의식을 잃는다. 제이는 보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은 갈 수 없다고 말한다. 링은 문에 대해 묻고 보스는 그에게 상황을 처리하도록 사람을 보냈다고 알린다. 상황. 다음으로 경비원들이 링을 들고 조카의 집 소파에 던지는 장면이 나온다. 소파에 제이는 링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서 떠날 수 없다고 말하며 진정하라고 하고 팬들이 그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가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알린다. 그를 톱10에 진입시키려고 링이 제이에게 문에 대해 묻습니다. 제이는 그에게 그녀가 이미 죽었다고 말합니다. 링은 이 팬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제이는 링에게 다가가 이것을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를 만들었고 그에게 멋진 모습과 힘을 주어 영웅이 되게 했습니다. 그녀는 걱정하지 말라고 찬씨가 문을 구하러 사람을 보냈다고 확신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 무니르로 바뀌는데 그는 산산조각난 영웅에게 위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무니르는 모두가 청소부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는 니스가 겁쟁이라고 비난합니다. 링으로 바뀌면서 제이에게 이게 청소 전문가냐고 묻습니다. 제이는 링에게 그가 강철 주먹을 가진 유명한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제이는 링에게 산산조각난 영웅의 타격이 매우 강력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주먹은 단순히 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지운다는 것을. 산산조각난 영웅은 무니르를 치지만 문도 쓰러지고 링은 그 모습에 놀란다. 그는 제이에게 행동하라고 말한다. 제이는 무니르와 문만이 그가 링이지 조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의 기억을 지울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면 다른 아무도 그가 링이라는 것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때 여러 시련을 겪은 후 그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다. 무니르와 산산조각난 영웅으로 화면이 바뀌고 그는 무니르에게 강한 주먹을 날리지만 무니르는 피하고 그의 약점을 찾았다고 말한다. 무니르는 산산조각난 영웅에게 그 조직이 돈을 벌기 위해 오랜 시간 그의 결점을 숨기고 그의 성격을 가장해왔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고 알린다. 그는 그의 팬덤을 줄일 수 있는 과거의 정보를 방송한다. 제이는 무니르가 어떻게 그 정보를 얻었는지 묻습니다. 무니르는 찬드에게서 전파를 중단하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며 이 정보가 퍼지면 깨진 영웅이 모든 힘을 잃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무니르가 깨진 영웅의 과거를 생방송으로 보여주며 그가 매우 무능했고 전혀 영웅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에게 이것은 내 현실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의 진실을 밝히고 속임수와 가짜 인격 없이는 그저 평범한 재능의 한심한 권투선수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넌 그저 허울 뿐이야. 그저 보여주기 위한 존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무니르는 특수한 눈으로 그를 공격하여 깨진 영웅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영웅의 가면을 벗겨내면 그들의 계략 속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이는 경호원들에게 더 이상 시간이 없다며 방송을 서둘러 바꾸라고 아니면 내쫓겠다고 말합니다. 방송을 서둘러 바꾸지 않으면 내쫓겠다고 경고합니다. 다시 무니르에게 화면이 전환되고 그는 니스에게 자신이 다음이라고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모두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 후 생방송은 니스와 그의 능력에 대한 홍보 영상으로 바뀌는데 링이 이 황당한 광고의 배후에 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광고는 누가 기획했냐고 묻습니다. 그 광고 누가 만들었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 후 링은 무니르를 구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 하지만 제이는 그의 추종자들이 막고 있다며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추종자들이 막고 있다며 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은 계속해서 시도하고 결국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제이는 그를 착하다고 말하지만 링은 나는 착하지 않아.
라고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이는 경호원들에게 그를 막으라고 지시하지만 그들은 그를 잡지 못합니다. 링은 엘리베이터 문을 닫고 위로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문희르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문희르가 떠나면서 자신에게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떠나면서 자신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냅니다. 링은 처음부터 친절하려 했던 자신이 바보 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진정한 영웅이 되고 싶었다. 링은 바닥에 도착하자 팬들 사이를 재빨리 달리며 그들의 주의를 끌었고 사람들은 누구지? 하고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왜 니스처럼 옷을 입고 있지? 닮은 꼴인가? 하지만 링은 문을 구하기 위해 서둘렀다. 그녀가 그에게 가장 중요했고 그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습에 충실하라는 그 굳건한 남자의 말을 떠올리며 문희르 쪽으로 급히 달려갔다. 문희르에게 다시 화면이 돌아가는데 그는 산산조각난 영웅을 물리쳤고 링이 나타나 진짜 주인공이 이제 왔다고 선언했다. 그는 문희르에게 이제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며 모두가 다시 누구지? 하고 궁금해하게 만들었다. 제이는 경비병들에게 저 소년을 데려오라고 말하지만 경비병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방송을 보여주며 링이 문희르에게 도착했음을 보여줍니다. 제이는 소리치며 방송이 또 끊기는 건 아니겠죠? 라고 말합니다. 팬들은 경비원들에게 계속 질문하고 한 팬이 묻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옆을 지나친 사람이 아니었나요? 문희르에게 돌아와서 그는 링에게 자신을 소개하라고 합니다. 링은 자신의 손을 보며 말합니다. 진짜 니스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팬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질문이 폭주하고 제이는 격분합니다. 다음으로 링이 그들을 위해 일했던 일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친절해지고 그들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광고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비밀리에 작업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치를 이어받았고 그는 니스처럼 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합니다. 그의 가치를 이어받았고 니스처럼 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고백합니다. 니스처럼 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기억하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웅이 된 성취감을 즐겼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기억하라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믿음을 고수했지만 이제 니스의 정체성을 버리고 문희르에게 문을 위해 애원하려 한다. 그는 정체성을 버리고 문희르에게 문을 위해 애원하려 한다. 문희르는 그를 침묵시키고 때려서 쓰러뜨린다. 문희르는 링에게 이게 그의 기관의 또 다른 계략인지 그리고 그가 가짜임을 인정해야 한다면 처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묻는다. 문희르는 특별한 눈빛으로 그에게 다가가지만 링은 대답한다. 내가 더 이상 착하지 않더라도 그의 힘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문을 위해 너를 반드시 이겨야 해. 그리고 그의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더라도 문을 위해 나는 당신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문희르를 공격하여 주먹을 날린다. 문희르는 그의 공격을 막고 그를 쓰러뜨리지만 링은 포기하지 않고 문희르에게 여러 차례 주먹을 날리지만 맞추지 못한다. 문희르는 반격하여 링을 바닥에 쓰러뜨린다. 화면은 팬들이 니스가 죽었다면 왜 이 남자가 문을 위해 싸우는지 질문하는 장면으로 바뀐다. 그들은 그가 결혼식에서 그녀를 위해 울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 화면은 제이가 이 아이는 희망이 없어. 내 커리어를 망쳤고 이제 인생을 망쳤어. 린은 문희르를 공격하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문희르는 린에게 여러 차례 타격을 가해 쓰러뜨린다. 문희르는 이제 허튼 짓은 끝났다며 모두가 이런 가짜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진짜든 가짜든 봐야 한다고 선언한다. 이 시대에는 진정한 영웅이 없고 책임져야 할 자들은 조직이나 영웅기관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 시청자들이다. 그 후 린은 다시 문희르를 공격하지만 문희르는 그의 공격을 막고 제압한다. 문희르는 그에게 묻는다. 영웅놀이에 중독되었나? 그 화려한 가면 없이 누가 너 같은 광대를 응원하겠어? 린은 대답한다. 사람들을 고무시키고 싶지 않아. 누구든 영웅이 될 수 있어. 문희르는 그를 비웃는다. 네가 이렇게 비참한데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 링은 대답합니다. 제가 영웅이 되고 싶다고 느낀 순간은 나이스가 된 때도 10위 안에 들었을 때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위해 감정을 느꼈고 그 사람이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문희르에게 강력한 주먹을 날려 쓰러뜨리고 제압합니다. 그리고 그 후 문희르가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나이스는 다시 한번 문희르를 공격하여 문희르의 눈 시스템에 고장을 일으키는 또 다른 타격을 가합니다. 문희르는 도망치려 하지만 링이 그를 잡습니다. 문희르는 도망치려 하지만 링은 다시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문희르는 눈 중 하나로 링을 주먹으로 밀쳐내고는 링을 공격합니다. 몇 차례의 타격을 가하며 소리칩니다. 많은 영웅들을 쓰러뜨렸는데 어떻게 너 같은 평범한 사람을 못 쓰러뜨리겠어? 화면은 링의 이름을 묻는 팬들로 바뀌고 다시 문희르에게 돌아갑니다.
그는 계속해서 링을 공격하며 말합니다. 널 갈기갈기 찢어서 누가 영웅이 될 자격이 있는지 보여주겠어. 영웅이에요. 모두에게 보여주겠어요. 링의 등장에 팬들이 열광하며 응원을 보내자 링은 무니르에게 일격을 가해 밀쳐냅니다.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링은 다시 무니르를 공격하며 강력한 연타로 주변을 초토화시킵니다. 링은 SNS에서 유명세를 타며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요청합니다. 그와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링은 무니르에게 일격을 가해 그를 쓰러뜨립니다. 무니르는 갑자기 강해진 자신에게 위하해하고 팬들은 기뻐하며 그는 문을 위해 희생할 의향이 있고 결혼식에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장면이 바뀌어 제이는 찬에게 링의 신뢰도가 이전 나이스의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모든 시선이 링에게 쏠려 있고 아무도 과거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알립니다. 이후 링은 문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지각한 것을 사과하고 여자의 입에서 눈을 빼내자 그녀는 인형으로 변하고 문이 아니었다. 그는 무니르에게 인형으로 날 속였어. 문은 어디 있어? 라고 말한다. 무니르는 그에게 어떻게 알았냐고 묻고 이 모든 것이 그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진실을 말하게 하려고 링은 무니르에게 당신은 속임수에 반대하면서 정작 속임수를 썼어 라고 말했다. 그 후 무니르는 체포되었고 도시의 나이스 광고는 링의 광고로 바뀌었다. 그 다음은 혼자 남은 문의 모습이다. 그녀는 평생 여기에 머물겠다고 생각하며 순간 이동장치를 바다에 던졌다. 인생. 하지만 갑자기 링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 문은 그에게 달려갔고 링은 이걸 잊었네 라고 말했다. 그녀는 빨리 떠났고 그는 그녀에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나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이런 긴 휴가는 다시는 보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다. 갑자기 문 씨가 머리를 심하게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어서 친절한 한 가족이 악당 중 한 명에게 아들의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들의 아들 앞에서요. 조폭들은 아이에게 다가가 제거하려 했지만 때마침 전기 영웅이 나타나 조폭들을 제압했습니다. 조폭들을 말이죠. 그 후 전기 영웅은 아이에게 다가가 이름을 물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이름이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16년 후 양상은 오토바이에 기대어 자신의 사립대학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립대학교로 말이죠. 그는 누군가에게 오늘 매우 바쁘고 그 일은 대학교 여자친구인 치아와 관련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가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 2장을 구해왔고 그 티켓을 사기 위해 돈을 모았으며 그 돈은 빌린 것이고 그녀에게 줄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는 그에게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말하고 차에게 갔다. 차는 그에게 오늘 이 서류들 도와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나중에 선생님께 이것들을 제출하도록. 그녀는 그에게 왜 이 서류가 비어있나요? 라고 물었다. 양은 자신이 일자리를 구했지만 아직 작성할 시간이 아니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차는 양에게 어떤 종류의 일인가요? 라고 물었다. 양은 그녀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함께 갈 수 있도록 2장의 티켓을 가져왔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의 친구가 와서 차에게 서류를 건네주며 제 경험과 제가 일하게 될 회사들을 모두 적어 넣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 양은 낙삼촌에게 연락하여 이사했는지 물었다. 제 시간에 출근할 수 있을까요? 그 후 차는 양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어요? 라고 물었다. 그는 추가적인 일이 생각나서 가야 한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차이아가 그에게 말했다. 주말에도 일해요. 양은 그녀에게 돈을 많이 준다고 말했다. 이제 양의 일. 슈퍼히어로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록삼촌은 그에게 돈을 받지 않기로 그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 밤 파티의 MC 회사에서 누군가를 보낼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 밤 공연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 그들을 감동시키면 다가오는 기념 행사에서 일렉트릭 스피릿과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 후 양은 일렉트릭 스피릿 슈퍼히어로는 의상을 입고 공연에 나섰고 다른 남자가 악당인 척하며 그와 함께했고 일렉트릭 스피릿이 악당을 물리칠 때까지 이어졌다. MC 회사 담당자는 공연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공연에 감명을 받았으며 아이들 또한 공연을 즐겁게 관람했다. 공연이 끝난 후 록삼촌은 아이들에게 물었다. 공연 재밌었어요. 아이들은 그에게 말했다. 네, 정말 재밌었어요. 하지만 한 아이는 그에게 공연이 정말 재미없었다고 말했다. 이 일을 제기한 아이는 그들에게 이 공연이 한 번 이상 상영되었고 새로운 것이 없으며 전기 영웅은 항상 이기고 당신들은 매번 똑같은 것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처럼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MC 회사 대표를 설득했습니다. 아이의 말에 설득된 대표는 이 공연을 원하지 않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양 씨는 말하려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몇몇 아이들이 정기 영웅 양씨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기 영웅으로서요. 그 후 이의를 제기했던 아이가 양씨와 사진을 찍자 양씨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아이는 그에게 이거 정기 영웅의 참여형 이벤트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링에게 자신의 공연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그에게 새롭거나 독창적이지 않다고 말하며 인터넷에서 그와 같은 배우들을 보여주며 그들이 하는 일, 잘하는 연기, 그리고 정기 영웅을 위해 새롭고 다양한 동작들을 선택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양한 동작들을 선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왜 그들을 흉내 내려고 하는 거야? 복장을 내 고전적인 공연 스타일을 유지하는 게 나을 거야. 그 후에 아이의 누나가 와서 그를 불렀고 양은 아이의 누나가 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이의 누나가 차이였어요. 차이는 가면을 쓴 양에게 다가가 그의 동생이 정기 영웅을 연기하는 그를 매우 좋아한다며 시간이 된다면 내일 만나자고 부탁했어요. 그가 정기 영웅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시간이 되면 만나자고 했어요. 시간이 되면 그 후 양은 사무실에 있는 록 삼촌에게 갔어요. 록 삼촌은 이제 그가 데이트 신청을 받은 거라고 말했지만 양은 매우 걱정했어요. 걱정스러워했어요. 양은 자기가 아니라 가면을 쓴 사람이 초대한 거라고 말했어요. 록 삼촌은 왜 진실을 말하지 않니?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창피하다고 느끼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용감하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며 그에게 차이를 이번에 데이트 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내일 이곳에 와서 그녀에게 진실을 고백하고 이곳에는 이상한 마법이 있어서 그에게 큰 인기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한 마법이 있고 그에게 큰 인기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2명의 직원이 록 삼촌과 함께 그들에게 왔고 그중 한 명이 록 삼촌에게 모든 주문을 배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월급을 지급하세요. 록 삼촌은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고 다시 주문을 배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주문을 다시 배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에게 그럼 누가 주문을 배달할 건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록은 그에게 이 사람이 주문 배달을 인계받을 것이라고 말했고 양을 바라보며 내일 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양에게 주문을 건네주었고 그 남자는 그에게 이 바보 같은 복장으로 당신이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복장으로 당신이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그 후 양은 주문을 배달했습니다. 그 후 그는 집에 가서 슈퍼히어로는 위상의 일부를 수리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에게 한 점의 자신감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정기 영웅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언젠가 그를 만나기를 바랐다. 다음 날 우리는 록의 식당으로 가고 그는 정기 영웅 복장을 하고 치아를 기다리고 있다. 정기 영웅 복장을 하고 있었다. 치아가 그에게 와서 말했다. 오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유조라는 오빠가 그를 매우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싶었고 유조는 친구가 없어서 매우 외롭다고 했다. 그녀는 그가 유조와 잘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외출해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걱정 말라고 했다. 돈을 주겠다고 했다. 양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 후 양은 유조에게 갔다. 양은 유조에게 말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유조는 그에게 자기 누나가 한 짓이라고 말했고 걱정 말라고 누나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그를 양은 1시간만 이야기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는데 1시간 후에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훈련이 유조는 양에게 그 훈련이 뭐죠? 라고 물었다. 그는 정기 영웅 기념일이라고 말했다. 유조는 그에게 정기 영웅의 연례 기념 행사에 참여할 건가요? 라고 물었다. 양은 참여하고 싶지만 다시 일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다시 유조는 그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네요. 라고 말하며 간식을 권했다. 간식을. 그 후 유조는 양이 가져온 슈퍼히어로는 정기 영웅 슈트 부품들을 검사했다. 양은 그것들이 함께 빛난다고 말했다. 유조는 여전히 예전이 더 나았다고 생각한다며 뭐든 이게 가짜였던 거죠. 그래서 양씨가 화가 나서 부품을 뺏었어요. 그 옷 부품을요. 그래서 그에게 물었죠. 최선을 다한 모방이야말로 배우의 일이 아닌가. 유조는 말했죠. 하지만 당신은 모방하려고 했던 것 같지 않아요. 양씨는 정기령의 힘이 없다고 말했어요. 유조는 말했죠. 하지만 저는 당신이 그와 똑같다고 느꼈어요. 그가 말했죠. 자세히 말해봐요. 당신이 비슷하다고 느낀 점이 뭐죠? 적어서 훈련할게요. 유조는 말했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당신이 그와 닮았다고 느꼈어요. 양씨가 물었어요. 그런 느낌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유조는 그의 감각은 틀리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예를 들어 그는 당신이 제 누나에게 감명받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양씨는 매우 놀라서 유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억눌렀어요. 그의 목소리를요. 유조가 양씨에게 물었어요. 그녀를 만났을 때 왜 가면 뒤에 숨었어요? 처음이야. 양은 그에게 그 비밀을 밝히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유조는 그에게 그럼 나를 정기 영웅에게 데려가 줘라고 말했다. 양은 알겠어라고 말했다. 유조는 양에게 버블티도 사달라고 부탁했고 그들은 갔다. 이어 양의 집으로 가는데 그는 자신의 슈트를 개발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 후 대학교로 장면이 바뀌고
양은 연구실에 있었고 슈트 개발을 계속한다. 치아가 그에게 왔을 때 그는 재빨리 사라졌다가 그녀가 떠난 후 나타났다. 다시 양에게로 돌아가는데 그는 유조와 함께 있다. 유조는 그에게 네가 입고 있는 의상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말했다. 양은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와 정의라고 말했다. 그 후 그는 정기 영웅 배우로서 치아와 소통하기 시작했다. 정기 영웅 시험에 성공하면 치아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치아를 저녁에 초대하기로 했다. 그 후 우리는 정기 영웅 시험 본부로 이동했고 많은 참가자들이 있었다. 시험에는 많은 참가자들이 있었다. 시험 담당자가 그에게 다가와 자신을 소개하고 그의 뒤에는 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있다고 말했다. 첫째로 루양 씨, 마리나 기자 씨, 그리고 젊은 상시아오 씨였고 그들은 심사위원 3명을 환영했다. 대회에 참가한 후 양 씨는 처음 3명 안에 들었지만 그 후 탈락하여 선발되지 못했다. 양 씨가 자신처럼 탈락한 참가자들 유조와 치아와 함께 나오자 유조와 치아가 그를 보았다. 그는 그들에게 가려고 했지만 상이 나타나 치아와 이야기하고 있어서 양 씨는 당황하여 그들에게 가지 않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바로 떠났다. 즉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떠났다. 유조는 그를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록과 함께 일했던 배달 대리점 직원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 중에 차가 고장나서 살펴보러 갔습니다. 대리점 직원은 엔진을 새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대리점 직원은 전화를 받고 새로운 직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리점 직원은 전화를 건 사람에게 무엇을 배달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사람을 배달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 말에 대리점 직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후 대학교로 장면이 바뀌고 양이 서랍에서 나와 치아를 만나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 후 그는 떠났지만 치아는 그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파티에 함께 가자고 말하며 파티 티켓 2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위 티켓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2장을 받았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갈지 말지 고민했어요. 그 가수의 노래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고 그녀에게 말했어요. 이 가수 말이에요. 그가 떠나 혼자 앉아있자 유조가 와서 그에게 물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이틀 동안 당신을 찾았어요. 양은 그에게 오늘 공연이 없다고 말하고 서랍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유조는 그에게 그날 대회 후 어디 갔었냐고 물었어요. 양은 그에게 실패해서 당신을 만날 면목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유조는 그에게 연례 행사 보러 가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양은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정기의 영혼은 거기에 있을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날 보지 못할 거예요. 그는 그에게 자기가 한 모든 것은 자랑스럽게 그를 마주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어요. 유조는 그에게 당신이 영웅이 되고 싶어 했던 것 같다고 생각하고 떠났다고 말했어요. 양은 그에게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유조는 그에게 어디 가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유조가 그에게 말했어요. 네가 나와의 약속을 깼으니 나도 너의 비밀을 지킬 의무가 없어. 더 이상은 양이 유조 뒤로 움직이자 그 대표와 그의 형이 그들을 공격해 양을 때리고 유조도 납치해서 차에 재빨리 태웠어요. 그리고는 차를 타고 빠르게 이동했어요. 양은 오토바이를 타고 그들을 쫓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는 위르인에게 연락해서 아이를 잡았다고 말하고 어디로 데려가면 되는지 물었어요. 어디로 데려다 드릴까요? 대표의 형은 누군가가 그들을 뒤쫓고 있다고 말했어요. 대표는 그게 이상한 옷을 입은 아이라고 대답했어요. 양은 계속해서 그 도둑 대표를 추격했고 여러 차례 위험한 상황에 처했지만 가까스로 모면했어요. 하지만 그는 넘어져서 대표를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그 후 대표의 형이 그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오른쪽으로 돌자 양이 위에서 덮쳐 차 위로 떨어졌고 차는 뒤집히고 양도 함께 땅에 떨어졌어요. 매년 파티 자리에서 정기의 정령이 연설을 하러 나섰습니다.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정기의 정령들이 있고 저는 우리의 공통된 열망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제게 34년 동안 가면을 벗지 않은 이유를 묻습니다. 저도 여러 번 벗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가면이 아니고 제가 배신하고 싶지 않은 정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가면이 아니라 제가 배신하고 싶지 않은 정직입니다. 한편 양은 유조를 구하려 했지만 대표가 뒤에서 그를 공격하여 쓰러뜨렸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여러 차례의 타격을 가했고 그는 피를 흘렸고 정기의 정령의 옷이 일부 손상되었습니다. 정기의 정령의 옷이 일부 손상되었습니다. 대표는 양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영웅이 되고 싶습니까? 그는 양을 때렸고 그때 양은 과거의 친구에게 맞고 정기의 정령처럼 되고 싶어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정기의 정령처럼 되고 싶어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또한 부모님이 살해당했던 기억과
어떻게 하면 침대에 슬프게 누워있다. 현재로 돌아온 그는 유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도둑들에게 막혔다. 대표의 형이 그를 때렸지만 양은 손으로 막고 아이에게 다가가기 전에 대표의 발도 잡아 정장의 힘으로 감전시켜 쓰러뜨렸다. 그 후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을 촬영하고 있었다. 대표가 방에게 공격을 가했지만 그는 막았다. 대표의 형이 양에게 공격을 가하는 동안 유조는 소리쳤다. 일어나라. 전기의 영혼이여. 이로 인해 양의 몸에 힘이 솟구쳐 그의 기력이 증강되었다. 그는 대표의 형의 공격을 막아냈다. 유조는 처음 양을 공연에서 보았던 때를 떠올렸다. 그때 대표는 몽둥이로 양을 공격했고 그에게 내려친 타격에 몽둥이가 부러졌다. 그는 다시 양을 공격하려 했지만 양은 그를 꽉 붙잡고 감전시켜 그의 형에게 던졌다. 그 후 양은 그들을 공격하여 강력한 일격으로 그들을 제압했다. 나중에 유조는 양에게 다가가 그를 껴안으며 말했다. 유조야, 이건 내 인생 최고의 싸움이야. 라고. 그 후 양과 유조는 치아에게 갔고 유조는 여동생에게 돌아와서 행복해했다. 자기 여동생에게. 그러고 나서 그는 여동생에게 갔고 치아는 유조에게 다쳤는지 물었다. 그는 괜찮다고 대답하며 정기의 정령이 자신을 구했다고 말했다. 치아는 정기의 정령에게 물었다. 괜찮아요. 병원에 갈래요. 양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듯이 손짓했다. 치아는 말했다. 잠깐, 아직 당신 이름을 묻지 않았네. 그때 링이 멈춰서서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고 자기 이름을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상이 나타나서 치아를 부르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양은 가려고 했지만 상이 그를 불러세우며 자신을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치아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했고 그것은 치아와 유조 둘 다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은 그들 쪽으로 돌아섰습니다.